중요한 점, 이제 학생들이 뭐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서 또 중학교에서의 내신을 잘 딸 수 있는가. 특히나 중학교 내신에서는 이 실수 때문에 틀리는 게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 뭐 매일 보는 리뷰 테스트, 여기에서도 맨날 실수했다고 막 징징거리고요. 애들이 뭐 정기평가 같은 거에서도 되게 사소한 실수를 해요. 또 학부모님들께도 우리 아이가 주어 동사의 수일치를 못했습니다. 쉰데 S를 안 붙였어요. 이제 이런 거 말씀하면 어머님도 깜짝 놀라시고 나중에 학생한테 들이밀어도 걔도 깜짝 놀라요. 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중등부 중1학년 이제 지도하고 있는 백은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고교에서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좀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지금 많은 입시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 시점입니다. 굉장히 크게 변화하고 있어서 막 이런 것들에 대해 이제 적응하는 우리 학생들도 걱정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고교 이제 학점제라던가 혹은 2028 수능 개편안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 이제 얘기를 듣고는 이거 이런 식으로 정말 가능할 건가? 아니면 혹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다 보니 이제 그 교육부의 좋은 취지라던가 이런 식으로 학습 방향이 나아가게 되면 또 이제 학생들이 훌륭하고 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은 이제 그러한 큰 입시의 변화를 왜 진행하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되게 크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뭐 스마트폰이라던가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들에 굉장히 친숙하고 또한 이것을 또 활용할 줄 아는 능력도 되게 출중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시대나 상황의 변화들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도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인구의 변화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용 그리고 이제 소득 양극화 등등등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헤쳐나가고 당면하게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우리 이 아이들을 좀 그런 상황 속에서 성공적이고 또한 이제 행복한 글로벌 인재로 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새로운 인재상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인재상이란 6가지 이제 역량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6가지 핵심 역량, 바로 첫 번째는 자기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창의적인 사고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심미적 감성, 그리고 여섯 번째는 협력적 소통과 또 공동체 이제 역량이 이제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제 정해놓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이렇게 그냥 표면적으로 쭉 읽지 않고 각각의 역량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역량들이고, 그게 우리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뭐 갖추어야 할 그러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선 그 첫 번째 자기관리 능력 이 부분을 조금 같이 보시면은 이 자기관리에 관한 내용들, 즉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시간 관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건강이라던가 자기의 목표를 잘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방향이나 아니면 추진력이 좀 남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는 뭐 자기의 감정 뭐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남들보다 성적도 빨리 오르고 또 이제 좋은 학교를 가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에 있는 그 지식정보 처리 역량은 정말 학교에서 학습을 하고 그것을 자기 걸로 소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요것을 말하는 거고요. 창의적인 사고, 요 부분이 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창의력이 있는 사람, 우리가 남들하고 똑같으면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될 뿐이지 그 사람들보다 더 앞서 나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창의적인 사고력, 이 부분 때문에 그 서술형이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좀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그 아름다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한 자기가 잘 표출할 수도 있는 능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협력적 소통과 공동체 이 부분인데요. 남들하고 잘 소통할 수 있는 능력,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작게는 가정에서든 또 학교에서는 내가 이 친구와 같이 공부를 하고 싶다, 이 친구와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이런 학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사회에 나가서도 이 사람과 같이 밥을 먹고 싶다, 이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뛰어난 그런 능력이 필요하겠고, 마지막에 있는 공동체 역량, 이거는 책임감, 협동심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인성적인 부분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정말 그냥 공부만 잘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중요한 역량을 조금 이제 풀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을 잘 이제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학생들도 이제 열심히 하고 학부모님들께서도 방향을 잘 잡아서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6가지 핵심 역량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고교학점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당장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됩니다. 학생들이 이제 정해진 시간표대로 똑같이 수업을 듣는 게 아니고 자기의 소질 아니면 적성, 관심 분야에 맞게끔 과목을 선택해서 시간표를 자율적으로 짜서 듣게 되는 그러한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처럼 기준 이수 학점을 따게 되면 그때 이제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바탕을 봤을 때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어떤 부분을 이제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하냐면 제가 3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의 그 흥미와 관심을 빨리 찾아가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찾기란 사실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어머님들과 그리고 선생님, 우리 어른들이 그런 부분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 계획을 스스로 정하고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거를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연습하고 시행착오가 생기면 다시 한번 교정해보고 그것을 지금부터 이제 연습을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사실 실제로 친구들이 이제 점수가 안 나와서 너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올까, 문제가 뭘까 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사실 잘 생각을 해보게 하면 그게 정말 시간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내 시간을 내가 잘 활용하지 못했던 게 큰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좀 잘 소통하시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부분을 좀 이제 다시 한번 주도적으로 시간 관리를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가정에서 그 일주일치의 그 시간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한번 이제 같이 써보도록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머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이런 작업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해주시면은 이제 시간 관리를 잘 하게 되고 또 그런 훈련이 계속적으로 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술형, 논술형 시험에 이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문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서술형, 논술형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첫 번째로는 그 영어 문법에 대한 규칙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주어부터 저 뒤에 마침표까지 틀리지 않고 잘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 문법적인 지식은 중학교 시기에 학교에서 다 배우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좀 더 심화되거나 그 배운 문법이 더 어려운 단어와 긴 문장 그리고 난해한 지문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기본이 되는 걸 중학교 때 해놓지 않고 고등학교에 가면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문법은 전 영역을 완벽하게 학습 그리고 이해하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이 써보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사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써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써봤을 때 생각지도 못한 부분 그리고 굉장히 쉬운 부분에서 틀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정말 아이들이 문장의 첫 단어를 대문자로 써야 되는 그런 거서부터 해가지고 실수가 많고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구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연습으로서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뭐 투투 구문, 쏘댓 구문 등등등 해서 그러한 자주 나오는 구문들도 많이 연습해 볼수록 실력이 늘으니까 많이 써보는 방법 이제 두 번째가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휘력입니다. 어휘는 한 번에 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 어휘를 완전히 자기 걸로 체화하고 또 영원히 기억할 수 있게, 영원이라는 말이 조금 과장됐나요?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게 하려면 사실 이 단어를 한 번만 봐선 절대로 불가능하죠. 사실 저는 좀 책 한 권을 10번은 돌려봐야 된다. 그래야 자기한테 이게 완전히 습득되는 거고, 사실 10번을 봤다고 해도 또 그 이후에 몇 년간 보지 않으면 다시 이제 망각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휘력을 지금부터 길러놔야 합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그때 가서 그걸 공부하겠다 하는 거는 이미 늦었고요. 지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차근히 자기 단계에 맞는 어휘를 공부를 해나가면서, 예를 들면은 뭐 베이직 단계의 단어를 뭐 계속 그것만 10번 이제 반복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단계별로 이제 착착 이제 다 밟아 나가서 나중에는 정말 높은 수준의 그 어휘집은 10번, 20번 반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휘는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너무 어려운 지문 그리고 어려운 어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어휘 학습은 또 끝이 없습니다. 이게 풍부할수록 자기 영어 실력이 높아지는 거고요. 우리가 사실 문장을 이제 써야 할 때는 스펠링까지 정확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어휘를 외울 때는 지금은 스펠링도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뭐 서술형이나 나아가서 논술형 지문을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풍부한 어휘 실력, 그리고 문장을 세련되게 쓰기 위해서 더 고급적인 그런 어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을수록 더 좋은 글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휘 암기가 정말 중요하다. 고등학교에서 내신 1등급을 이제 받으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처음에는 맞는 내용인가라고 살짝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중학교 시험 내신도 한 번도 보지 않은 친구들이 태반이라서 중학교 시험에서 우리 아이가 몇 점이 나올지, 혹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내신에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도 잘 모르는 그러한 시점에 이제 고등학교 내신 얘기를 말씀드리게 됐는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목표 지점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저기까지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고 미리 보고 가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그렇게 이제 미리 알아야 이제 내 학습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의 내신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우선은 이제 무엇이 시험에 나오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도 중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교과서의 내용이, 교과서 본문이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2단원 정도 들어가고요. 많이 나오면은 3단원, 4단원도 들어가긴 하는데 보통은 2과 정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부교재는 거의 모든 학교 당연히 다 씁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이제 어쨌든 고등학교에서 대입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교재를 사용해서, 부교재에는 토플 교재를 사용하는 학교도 있고, 혹은 뭐 이제 수능 교재를 사용하는, 시중 교재를 사용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등등 그 모의고사를 포함하기도 하고, 학교 프린트가 따로 이제 포함되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그 어휘 교재를 지정해서 같이 진도를 나가시는데요.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내신에 포함시켜서 출제를 하시고,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말씀드릴 것은 많지만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찝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리스닝 부분은 사실 잘 출제하지는 않는데 휘문고와 진선여고에서 듣기를 계속 출제하고 계시고, 또 변별력 문제로 출제를 하십니다. 특히 휘문에서는 이제 난이도가 작년에는 되게 어려웠다가 올해는 조금 쉽게 가셨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점은 범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내신에서는 그렇게 범위를 주어주게 되는데, 범위가 없이 그냥 시험 시간에 듣기를 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방비 상태로 이제 풀어내야 된다라는 점이 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그 진선여고 같은 경우는 듣기 모의고사 교재를 진행을 하시고, 여기 이제 범위가 있어서 그 부분을 준비할 수는 있으나, 그렇지만 학생들이 많이 실수를 하고 틀리는 부분에 이제 밑줄을 쳐서 이제 딕테이션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내용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그 빈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딕테이션 하는 게 보통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인데, 이 학교는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 뭐 연음, 묵음, 관사, 네, 이런 부분들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딕테이션 하라고 한다 하십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진선이나 휘문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듣기를 꾸준히 좀 연습을 해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휘를 채택해서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단대부고에서 워드마스터 하이퍼 2000하고, 그리고 숙명여고에서 해커스북과 수능 필수 2000, 요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사용했고 또한 올해에도 사용해서 시험으로 출제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두 교재는 사실 작년에 저희 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 정규 수업 시간에 시험을 봤었던, 그러니까 그 주 교재로 나갔던 책들이에요. 사실 아이들한테 되게 어려웠겠죠.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는 것도 보고 막 애들 점수 너무 안 나와서 저도 힘들고 막 그랬는데, 사실 이것들을 지금부터 이렇게 공부를 해두면은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 가서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힘들지만 빨리 격려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네가 해야 될 게 이런 거니까 지금부터 좀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수업 시간에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교재에서 여기에 뭐 모의고사가 몇 개 출제됐는지 그런 부분이 소개되어 있는데, 다른 학교들은 뭐 6개를 출제한다거나 모의고사를요, 그리고 15개, 20개 뭐 이렇게 출제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진서는 유독 지문을 50개 출제를 하셨습니다. 되게 많죠. 가끔 막 40개, 50개 이렇게 출제하는 학교가 있어서 그만큼 그 내용을 다 숙지하고 가야 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제 시험 범위가 있으면 그 부분을 다 암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을 보는 게 이제 100점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인데, 고등학교에 가서는 이제 그 방법으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부했던 걸 또 그대로만 출제하면 다행인데, 이제 고등부에서는 거의 뭐 새로운 지문을 추가를 하시거나 아니면 변형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그래서 진짜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중학교 때와 같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하고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내가 지금 90점 맞았어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심하지 마시고 좀 더 목표를 크게 잡고 그렇게 이제 학습해 나가셔야겠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짧게 보여드리면 학교별 문항수 좀 적어놨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학생들이 힘든 게 뭐냐면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문항수가 많아집니다. 거기에 문제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하면은 문제를 끝까지 다 못 풀고 이렇게 답안지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 문제를 푸는 속도도 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뭐 더 많은 정보는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학원에 문의하셔서 얻으실 수 있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들이 숙명진선, 영동일고 이런 학교들이 있고, 또 독해의 추론 독해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학교는 숙명진선, 경기여고 이런 학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의 문항수가 많은 학교는 경기중동, 영동일고, 그리고 뭐 듣기로 변별하는 학교, 이런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휘문이나 진서 뭐 이런 학교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에서 이제 그 내신으로 나오는 문제들을 제가 이제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하나를 가져왔는데 일단은 배점이 좀 높습니다. 7점짜리입니다. 이 학교의 객관식 문제는 보통 한 2.8점 혹은 3점 이렇게 되는데, 이 서술형 4-1, 4-2 이렇게 두 개 각각 묶여 있지만 총 7점에 해당하는 배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어려운 점은 이 빈칸을 채워 넣는 서술형을 풀 때 보통 한글을 주어주고 그 한글대로 뭐 영작을 하거나 뭐 조건을 준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 학교는 지금 한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이 요구되냐면 글에 대한 이해가 완벽해야 되고, 또한 여기에 적절한,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어휘라던가 그리고 문법사항을 알아야 올바르게 단어나 문장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이제 원문과 그 정답이 되는 변형된 부분을 좀 적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학생들이 이제 공부했었던 교과서 본문이랑 똑같이 출제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새롭게 변경이 되게끔 보기에 이제 새로운 단어들을 주시고 여기에 맞게 써라 라고 해서 아이들은 이제 어쨌든 자기가 학습한 거에서 조금 변경해서 이제 써야 되는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좀 보여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법 문제도 보여드리는데, 어법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변형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린 게 이제 보기에 해당하는 단어고, 파란색으로 이제 해드린 부분은 변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5번, 원래 원문에서는 if절의 뒤에 부정문 don't join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변형된 우리 실제 문제에서는 앞에 unless라는 접속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다시 이제 긍정문으로 쓰는 것이나 단어가 다시 변경되었죠. 원래 join이었다가 이렇게 oppose로 바뀌면서 이제 문맥상 맞지 않는 거 은 이제 5번 요 단어가 되겠고요. 다른 부분들도 다 이제 그런 식인데, 어쨌든 우리 학생들은 어법 문제, 즉 문맥적인 그 의미적인 것들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한 이제 변형된 그러한 문법적인 부분들, 또 어휘적인 부분들도 다 이제 자기가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그러한 어휘 문제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휘 문제는, 중요한 부분은 예문을 선생님이 이제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표제어가 있고 밑에 예문이 쭉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예문에서 출제를 하신다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우리 학생들 지금부터 단어 공부할 때 표제어만 외우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밑에 있는 예문들을 계속 꾸준히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잘못된 단어가 literal이었는데요. 이 literal은 글자의라는 뜻의 형용사죠. 근데 얘가 이제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거였어요. 정답은 얘를 올바르게 고치면 literate라는 읽고 쓸 줄 아는이라는 형용사로 이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뭐 그게 그 뜻이지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비슷한 단어들도 구분해야 된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해 문제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독해 지문이 쭉 있고요. 그리고 얘를 요약해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찾는 독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독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겁은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한번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휘는 그 책에 있는 모든 예문을 공부하면서 파생어, 유의어, 단위어까지 연결지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법은 전 범위에 정통, 능통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독해를 우리가 준비할 때 이제 독해가 지문의 개수가 많고 길고 어렵고, 그리고 심지어 학교에서 다 설명을 해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야 모의고사 요거 낼 거니까 공부해와. 그리고 시험 문제를 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뤄주지 않고 변형 추가가 있기 때문에 출중한 독해력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 네, 이런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서술형을 잘 쓰기 위해서 주요 구문과 어법, 어휘 능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듣기, 딕테이션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점, 이제 학생들이 뭐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서 또 중학교에서의 내신을 잘 딸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제 첫 번째 전략 방법은 시험 범위 내의 영역을 철저하게 학습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고등처럼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중학교 때는 거의 암기를 다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중에서 독해 부분은, 독해는 문제가 이것도 이제 수능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 독해의 문제의 스타일도, 그러니까 유형이 주제 찾기, 제목 찾기, 문장을 삽입하기, 또는 순서 정하기, 뭐 지칭어를 추론하기,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내용 일치 문제를 이제 많이 내시고 있습니다. 그런 거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요 어법을 공부하되 교과서 지문 안에 그 외에 다른 어법사항도 포함이 될 텐데 그것까지 꼼꼼하게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중학교가 사실 고등부에 비해 쉽다고는 하지만 지금 학생들이 다 소화하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분량입니다. 그것도 뭐 시험 한 달 전에 내가 이걸 하겠다? 뭐 이건 좀 불가능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 문법 꼼꼼하게 개념학습과 문제풀이까지 또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에는 어휘 문제도 늘 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서술형이 이 어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철자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의미, 근데 의미는 품사랑 연결지어서 문제로 보통 많이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품사 없이 그냥 의미만 외우면서 예를 들어 뭐 사랑, 그러면 사랑 이렇게만 외우면 안 돼요. 사랑하다인지 사랑인지, 예, 이렇게 좀 단어를 품사별로 나누어서 꼭 공부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품사를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를 내시니까요. 그리고 역량풀이도 항상 꼭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시는 역량풀이 프린트까지 완벽하게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이거는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 내신의 시험 출제자는 그 학교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그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신 부분 아니면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신 부분 그런 것들이 내신에 나오고 변별력 문제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시험 그 기간에 다다라서 갑자기 진도를 많이 빼겠다고 막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학생들이 또 미처 필기 못하고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또 이제 친구들 노트 좀 이제 빌려서 보고 또 추가적으로 적어 놓고 그런 이제 적극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필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의 이제 그 학습 습관을 이제 정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필기하는 거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수 안 하는 겁니다. 특히나 중학교 내신에서는 이 실수 때문에 틀리는 게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 뭐 매일 보는 리뷰 테스트 여기에서도 맨날 실수했다고 막 징징거리고요, 애들이.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뭐 큰 시험인 저희 뭐 정기평가 같은 거에서도 되게 사소한 실수를 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도 우리 아이가 주어 동사에 수일치를 못했습니다. 쉬인데 S를 안 붙였어요. 이제 이런 거 말씀하면 어머님도 깜짝 놀라시고 나중에 학생한테 들이밀어도 걔도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되게 사소한 부분들. 근데 그게 뭐 아이가 주의를 안 기울였거나 능력이 부족한 그게 아니라 당연히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이 문장을 안 써보고 또한 문법 수업도 많이 안 들어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경험했던 학생들은 아직 이제 기초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르쳐 줘야겠다.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들도 또 이제 잘 풀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건데 한 학생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왜 여긴 don't고 여긴 왜 doesn't예요? 그 차이를 모르겠다라고 심각하게 질문을 했어요. 그 친구는 수업 되게 열심히 듣고 되게 진지하게 듣고 옆에 친구랑 절대 떠들지 않고 리뷰 테스트 점수도 웬만큼 나오는 친구예요. 숙제도 항상 거의 완벽하고요. 근데 이제 이걸 질문 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얘는 이거를 배워본 적이 없구나.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뭐 소설도 많이 읽고 원어민이랑 대화도 많이 해보고 뭐 그렇게 영어 학습을 해왔겠지만 정확하게 이게 왜 don't고 왜 doesn't인지 뭐 단수, 복수 이런 용어라던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쉬운 용어라던가 이런 거에 이제 우리 대부분의 1학년 학생들은 익숙하지 않겠다. 사실 저 수업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일일이 이제 다 수업하는 거 사실 어렵기는 하지만 아이들의 상태를 빨리 파악하고 그러한 기초적인 부분도 채워주면서 또 더 어려운 심화된 문제들까지 같이 또 알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좀 크게 충격을 받고 생각을 했었던 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너무 뭐 어려운 것만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를 지금 잘 채우고 또 그런 실력을 다져야 될 시기다라는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중학교에서 이제 고난도 나뉜 그 문제를 맞춰야 어쨌든 간 뭐 중학교에서 1등급 받는 게 쉽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칫하면은 80점으로 내려가고 70점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도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중학교에서도 변형 문제가 많지는 않지만 변형을 좀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주요 어법에서 주로 나오기는 하는데 또 간혹 가다가 선생님들이 굉장히 안 중요할 것 같은 부분에서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진짜 구석구석 개미를 한 마리 한 마리 잡듯이 막 깨알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듯이 전부 다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본문만 공부하시지 마시고 뒤에 막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까지 한 단어 한 단어 꼼꼼하게 해야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는 부분에서 좀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고난도 문제를 모두 고르시오. 네, 그런 것들을 또 이제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상 밖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언급을 안 한 것도 내시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원어민 시간에 수업에 설명하신 거 이런 부분 조금 예상하기 어려운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야 90점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5단계 중에서 5번째 단계로 문법에 관련된 내용을 실었는데 중학교 시험은 거의 절반 이상이 문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객관식이랑 서술형을 이제 다 합쳤을 때 이제 그렇고 이거 문법을 지금 정리하고 제대로 배워나가고 있는 그러한 단계의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기도 하고 또한 이제 이러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전 범위에 능통해야 된다라는 거. 지금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단원, 뭐 투부정사만 공부한다던가 혹은 뭐 관계사만 공부한다던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관계사 문제 풀었는데 100점이야. 이제 안심하시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걔를 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었을 때 얘가 다 맞출 수 있어야 그래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that 같은 단어가 사실 얘가 지시사도 있고 관계대명사로도 쓰이고 아니면은 뭐 그냥 대명사도 되고 아니면은 접속사로 쓰이고 접속사 안에서도 얘가 부사절 접속사, 명사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하나하나 낱낱이 종합적으로 자기가 알아야지 다음과 같은 이것도 이제 실제 중학교 기출 문제인데 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답만 골라봐 하면 답을 골라내는 친구는 많을 수 있지만 실제로 수업 시간에 너 이거 하나가 다 뭐야?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90%는 다 하나하나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법을 전 영역을 이제 꼼꼼하게 이제 학습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수업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대비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지금은 토플 지문으로 수업을 나가고 있고, 토플 지문을 이제 학생들이 숙제로 문제를 풀어오면은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지문을 분석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문단별로 어떤 내용인지를 요약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요약 문제가 고등학교 내신, 수능 이런 데서도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 글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각 문단별로 무슨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같이 정리를 해보면서 수업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주제문, 주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찾아보고, 또 어려운 문장들은 구문 분석을 또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끊어서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 이런 걸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거기에 또한 단어 학습까지 같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파란색으로 이제 쓰여진 부분이 단어를 정리한 것이고, 단어는 이제 유의어들끼리 혹은 뭐 반의어들끼리 같이 묶어가지고 조금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학습한 후에 그 다음 등원일에는 학생들이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리뷰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 이 리뷰 테스트에서도 학생들이 이제 다양한 유형을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문장이 들어가야 할 곳을 찾는다던가 문장 삽입 유형이죠. 그리고 조건에 맞게 영작을 하는 유형, 그리고 또는 뭐 한글 뜻과 유의어 정리하는 문제, 혹은 한 문장씩 해석이 가능한지,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한지, 그래서 이제 주요 구문이 쓰여진 부분에 대한 해석을 내실 수도 있고요. 또한 품사에 맞게 단어의 뜻을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을 순서대로 배열해라 라는 것도 리뷰 테스트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내용과 일치하면 T, 일치하지 않으면 F. 정말 다양하게 저희 선생님들이 열심히 제작하셔서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법에서는 기초적인 부분부터 해서 개념 설명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문제풀이로 하면서 학생들한테 질문도 많이 받고, 그렇게 이제 수업을 한 다음에 저희가 리뷰 테스트로 아까처럼 이제 그 다음 등원일에 와서 이전 시간에 배웠던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는 항상 근거를 쓰는 문제를 항상 출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학생들한테 힘들기는 하지만 정말 꼭 필요하고 너무 중요하고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문제 유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은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치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근거에서 거의 많이 틀리고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게,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왜 또 모르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근거를 모르게 되면은 어쨌든 간 개념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거 모르면 개념 부분 다시 가서 공부하기, 이게 꼭 필요하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 이제 그 다음 더 어려운 단계들도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고르기 문제가 항상 변별력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 리뷰 테스트에서도 틀린 것을 있는 대로 다 골라서 그 부분을 옳게 고치시오.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하고 있고, 매번 학생들이 연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맞췄을 때 굉장히 희열을 느끼는, 제가 학생들한테 이 말하면 학생들은 웃곤 하는데, 실제로 이거 맞추면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평소에 같이 연습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작하는 거죠. 영작도 이제 많이 써보면서, 근데 이제 개선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래서 이 부분에서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라는 게 있으면 다음번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기억해놨다가 옳게 작성하도록
예, 꼼꼼하게 보고 문장 작성하도록 제 평소에 연습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시고 싶으신 내용 또 상담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학원으로 또 담임 선생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